자, 프린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토지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라고 먼저 도로 결정해야 돼요. 도로 결정은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됩니다. 도로라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이제 공사 시행하는 시행자가 뭘 만듭니까 하면 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사업계획서를 배울 때는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그 말 쓸 때는 실시계획. 승낙받아요. 승낙. 사업계획서 승낙. 승낙을 쓸 때는 인가라고 해요. 인가가 승낙이요. 승낙이 났음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고시입니다.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비로소 이제 뭘 하겠죠?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사업 시작하다 공사 끝나면은 뭘 받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뭘 받고? 중고검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개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고시인데 실시계획이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누가 만들까요? 사업계획서는 누가 만들까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누구겠습니까? 시행자가 먼저 시행자가. 그러면 시행자가 누가 되냐 이걸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만들었으면 누군가, 아까 인가가 뭐라고요? 승낙. 누군가 공사라고 사업계획서 만들었는가 제대로 못 만들고 확인하고 승낙해 줍니다. 그게 인가인데 인가권자가 누구냐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인가권자가 누군가 찾아보고 나중에 이거 인가할 때 일정한 조건부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에 승낙해 줄 테니까 네 이런 것 좀 해라. 그런 조건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부 인가 보고, 그거 난 다음에 실시계획에 인가가 있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거 한 걸로 본다. 나중에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할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 만들었으면 사업 시행을 하는데 지금 무슨 사업합니까? 도로 설치한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겠어요? 도시민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겠어요? 공익을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무슨 사업이죠? 공익사업이죠. 이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한테 일반인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힘을 주는 거예요. 시행자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시행자 보호조치. 시행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시행자들한테 이러이런 힘을 좀 주세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무슨 힘을 주냐 그러면, 저 사업하려면 저기 있는 토지를 전부 다 어찌해야 돼요? 취득해야 돼요. 취득은 어떻게 취득할까요? 땅 주인 찾아가서 나한테 파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가 수용해야 되겠어요? 협의 매수 해야 되겠어요? 수용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 생각해봐. 협의 매수, 저 사장님 나한테 땅 파세요 이 말이 좋겠어요? 야 5분 줄 테니까 나가 이 말이 좋겠어요? 파세요 좋지. 협의 매수 하다 안 되면 남들은 다 팔겠다는데 혼자 못 팔겠다 우겨버리면 그럼 공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기 있는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힘, 뺏어올 수 있는 힘, 쓸 수 있는 힘을 주고, 두 번째 공사가 필요하면 남의 땅이지만 들어 다닐 수 있는 힘, 타인 토지 출입, 남의 땅에 들어가라. 남의 땅 밟고서라도 공사해라는 얘기요. 세 번째, 공사와 관련된 서류는, 관계 서류는 그냥 전부 다 공짜로 봐라. 공짜로. 이거는 공익사업이니까 관계 서류 무료라고 공짜로 봐라. 또 서류를 갖다가 저 땅 주인한테 보내야 되는데 땅 주인이 어디 있나 몰라가지고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어디 있는지 주소 거소가 불분명해요. 그때는 송달에 가리면서 공시한다 해가지고 공시송달 제도를 쓰라. 그리고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공유지 처분제에 나옵니다. 국공유지는 임의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전부 다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시계획,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토지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굽니까 하면, 저 도로계획은 만약에 저 도로를 갖다 서울에서 한다. 그 도로공사는 누가 할까요?
서울시장이. 부산 사람은 부산시장이. 의정부에서 하게 되면 의정부시장이. 그거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원칙은 누구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적인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하여야 한답니다.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해야 된다.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그는 경부고속도로 그 개설한 주체가 서울시였나요? 성남시였나요? 부산시였나요? 누구였을까요? 그걸 갖다 서울시장 했겠어요? 아니면 부산시장 했겠어요? 저기 뭐니까 천안시장 했겠어요? 국가이죠, 국가가. 그래서 그런 거는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그것은 국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일정한 경우는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해야 한다. 예외. 국장과 도지사도 일정한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배우고. 두 번째, 인가는 누가 하는가? 승낙입니다. 승낙은 누가 하냐 그러면 승낙, 실식의 인가. 인가는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 시장이 합니다. 공법이 이런 게 문제입니다. 누가 합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승낙은 누가 하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한다. 옵니까? X입니까? X.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 시장 한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도대체 말하는 게 어떻게 국장이 나오고 국가가 나오고 시도, 광역이 나오고 대도시 시장도 나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암기할 건 해야 돼요. 공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 과목입니다. 왜 그런데요? 이해될 수가 없죠. 암기할 건 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망정 이런 것들을 암기해 줘야 돼요. 조건부 인가는 뭐냐? 조건부 인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짜에서 이쪽이 바닷가인데 자 해안을 따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이렇게 하나 샥 만들면 이렇게 부산에서 해안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부산이니까 누가요? 부산광역시장이 합니다. 부산광역시장이 사업계에서 누가 만들고 자기가 만들고 공사도 자기가 하고 승낙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는 승낙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현대건설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런 게 배워요. 현대건설 와가지고 시장님 이 도로 우리가 할게. 이 도로 공사 우리가 할게. 그러면 이 공사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냐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여기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누구도 있냐 그러면 비행정청도 있어요. 비행정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합시다. 행정청이 있고 비행정청이 있는데 행정청은 어디를 보고 행정청이라 하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행정청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랑 국가지자체. 도시계 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인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가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요? 비행정청이죠. 부산광역시장한테 시장님 내가 할게요. 시장이 네 하고 싶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사업은 누가 합니까? 현대가 합니다. 라고 현대를 시행자라고 지정하고 고시가 뭐예요? 알린다. 현대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고시 딱 했어요. 그러면 현대는 이제 뭐 만든다 이제? 공사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사업계에서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승낙받아라? 부산광역시장한테 승낙받아라. 현대가 사업계에서 만들어가지고 광역시장 딱 찾으니까 광역시장에 승낙을 해야 되는데 자 광역시장 이겁니다. 이거 광역시장에 승낙을 해야 되는데 딱 보면서 야 현대야 내가 왜 여기다 도로 만드는 계획을 처음에 세웠냐 그러면 관광객 유치해서 좀 바닷가 보이게 해안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이쪽이 좀 공간이 있지 않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쯤에가 여기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정자 좀 만들어 놓고 의자 좀 나누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승낙을 할 테니까 저기다가 공원 하나 만들어.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건부인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물어봐요. 승낙할 테니까 뭐 만드니까 저기다가 공원 하나 만들어 놓으라니까. 공원 하나 만들어라기 현대가 못해. 그러면 어쩌? 승낙 안 해. 끝나는 거예요. 하나 만들래? 어찌해야 되겠어요? 싫더라도 한다 그래야지. 자, 승낙해 줄 테니까 공원 만들래? 현대가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대답이 시원찮지가 않잖아요. 지금 마지못해 대답하잖아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대답이 시원치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안 하면 어쩔 거야? 한다 해서 안 하면? 예. 어쩔 수 없고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약속을 갖다 이행을 하는데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하면 어쩌겠어요. 간단해요. 안 하면 패면 되는 거예요. 패면 하라고 패면 되는 거예요. 패면 되는데 죽어보면 어쩔까요? 걔가? 죽으면 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현대가 죽었다는 것은 현대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가 사람입니까? 법인 아닙니까? 법인? 파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도 파산. 걔가 망해보면 어쩌냐고 망해보면 그게 죽은 거 아닙니까? 팰래야 팰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데 팬다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안 하면 제재를 가하면 되는데 부도나면 못한다니까 못한다니까. 그래서 네 하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잖아요. 너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니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행보증금을 예체라. 돈 맡기라. 보증.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왜 돈 맡기라고요? 네? 이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행이 안 될 거예요. 저렇게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안 돼요. 상식으로. 왜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야 돼요? 그죠?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을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맞게 처벌, 제재를 가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면 뭡니까? 부도 아닙니까? 부도 망해버리면 부도는 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 날 걸 대비했더라고요. 보증, 돈 맡기라. 원래 보증이 그거 아닙니까? 얘가 안 갚으면 대신 갚고 이거 아닙니까? 안 갚은 게 아니고 못 갚은 거죠. 그러면 대신 갚는 거. 보증, 그 다음 뭐라고요? 부도 그러면 누가 부도나요? 급한데 민간이 부도나요? 국가가 부도나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봐도 못 봤어요. 봐도. 97년 난 그때 몰라요. 예? 그거 모르니까 나라는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국가나 지자체를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부도는 누구 만나요? 민간 만나요. 이게 한 문제, 이게 한 문제. 보증 이 말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보증 그 말은 반사적으로 민간 시행자 이런 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국가가 예치하냐 지자체가 예치하냐 망하려면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가장 먼저 망해야 될 때가 어디요? 망하려면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하루 이자가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그런 공기업이 하나 있어요. 하루인가 한 달인가 이자가 100억 넘는데 이자만 그게 어디요? 근데 걔는 제일 끝까지 안 망할 거예요. 그게 어디요? LH. 하루든가 한 달이든가 이자가 100억이 넘어요.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걔가 망해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망합니까? 안 망해요. 걔 왜 안 망해요?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주체가 누군데? 국가인데 정부인데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한테는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이행보증금 누구 예치한다? 민간만 예치한다. 이게 한 문제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실식에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인데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뭐냐 그러면 보세요. 될 수 있으면 생각해봐요. 여기에 딱 이러고 자 도로 설치합니다. 누가 설치한다고요? 이번에 도로는 도로공사 누가 한다고요? 현대가 현대가 도로공사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산 있네. 산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넌 있네. 넌. 자, 그러면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생각하지 말고. 뭐가 있다고요? 나무 위에다 도로공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찌해야 돼요? 나무를 베야죠. 나무를 벨 때 그냥 베요? 허가받고 베요? 허가받고. 그러면 나무 베려면 어찌해야 돼요?
임목벌채를 하겠다고 임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누구한테? 산림청장한테. 일단 나무 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뱄습니다. 나무 베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뭐 있다고요? 바위 그러지 말고 땅이 있어요. 땅. 그 땅에다 바로 그대로 도로공사 포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이 아닌 걸로 바꿔 깎아야 돼요. 그걸 뭐 짜야 돼요? 산지 전용 달리표는 뭐 해야 돼요? 형질 변경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산림청장한테. 자, 너네 가면 뭐가 있어요? 네, 표 있죠, 표. 그 위에다 도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찌하죠? 넌이 아닌 다른 놈들은 농지 전용하겠다고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도로 공사하면서 옆에다 건물 지어놓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도로 관리하는 거. 건물 할 때는 건축할 때 우리나라 건축할 때는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고 짓는 거예요. 허가 받고.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이런 식으로 도로 공사하려 했더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가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사를 하려면. 그럼 현대는 자, 뭐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 뭐라고요? 실시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저기 아까 있던 부산광역시장 가가지고 시장님 뭐 좀 해주세요. 승낙 좀 하라니까 공사계 승낙. 그래 시장이 승낙했다. 어이구 공사를 나무 베야 되겠네. 산림청장님 나무 베기 허가 좀 해주세요. 답했습니다. 어이구 깎아야 되겠네. 산림청장님 산 깎게 허가 좀 해주세요. 어이구 논맥 봐야 됐네. 장관님 허가 주세요. 해주세요. 날새요. 이쯤 돼버리면 날 새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 어떻게 할까? 현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는 사업계획서요. 이게 실식이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자, 나무 베면 뭐가 필요하다? 임목벌채 허가. 신청서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꾸미는 거요. 산진 허가 신청서류 있는 거요. 서류 꾸며서 서류 꾸며가지고 서류를 몽땅 첨부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광역시장한테 서류를 동시에 다 넘기는 거예요. 광역시장에 승낙하려고 하는데 어라? 나무를 베야 되겠네? 어이 산림청 베도 괜찮지? 둘이 협의하는 게 협의. 누구하고? 산림청 협의하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나무 베야 되는데 국방부 가서 국방부 장관 나무 베도 괜찮을까? 이러고 물어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누구냐고? 네, 산림청 그러지 말고 앞전치 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한다? 관계부처하고 뭐 한다? 협의한다. 농지 몇 가야 되는데 기재부 가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농지니까 누구 찾아가죠? 농장 찾아가서 전다? 협의한다. 몇 것도 괜찮다? 괜찮다. 협의한다. 해도 괜찮지? 괜찮다. 협의한다. 이런 협의를 이 지금 인가권자인 광역시장이 누구하고요? 관계부처하고 일일이 협의를 다 하는 거예요. 이때 말한 협의는 전화로 자 청장님 괜찮을까요? 괜찮게 뭐가 괜찮아요? 서류를 동시에 싹 보내면 되는 거예요. 싹 보내면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기간 내 서류가 전부 다 온다는 얘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비로소 시장 어쩐다고요? 승낙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났다고요? 실시계획에 인가가 났다. 실시계획 인가는 승낙이 딱 던지고 이제 부산광역시에 뭐라고요? 부산 시민 여러분 현대 사업계에서 승낙했습니다. 라고 고시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는 뭐 받은 걸 본다? 임목벌채가 받은 걸 본다. 산지주행 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뭐 하는 걸로 본다. 이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되지 현대부가 일일이 다 받아라 평생 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인가권자가 승낙권자가 누구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성립이 돼야 비로소 뭐가 떨어진다? 승낙이 떨어진다. 그래서 승낙이 나오면 인가가 나오면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어요? 많다요. 여러분 뭐 암기하는 말하니까 많다. 나중에 이거 7월달 가게 되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눈치로 풀어, 암기로 푸는 것이 아니고.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봐봐. 실시계획에 뭐가 있으면? 고시가 있으면, 농지법이야 농지 전용허가 받은 걸로 본다. 있잖아요, 여기 받은 걸로 본다.
실시기에 고시가 있으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다.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무형분묘 개정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이러고 얘기해야 돼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는 안 물어봐요.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때는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알려줘. 여러분 여기서는 이게 없고 여기는 이게 없고 여기는 이게 없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사항이 뭔가 이 말뜻을 말뜻을 실시계 인가가 떨어지면 한 걸로 인정한다 한 걸로 본다. 왜요?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하고 뭐 했으니까 협의를 했으니까 시행자 네가 하지 마라 네가 하면 더디니까 내가 한다 내가 그쪽 기관과 협의를 다 했으니까 실시계 인가가 있으면 다른 법에서 받을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 해제 전부 다 한 걸로 본다. 몇 개 있다고요? 많다 중에서 하나 툭 던져서 여기는 이런 걸로 이게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 본다. 그런 게 나중에 문제 푸는 요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령 터득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거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나옵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가가 떨어졌어요. 인가가 떨어지면 뭐 해야 돼? 이제 사업을 해야죠.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왜 시행자 보고냐면 개인의 이익이다 그러면 뭐 개인 혼자 이익인데 도와주면 뭐 도와줘? 법이 정하는 거 다 해야지. 공익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다음 공익이기 때문에 이런 뭘 준다고요? 특혜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특혜 줍니까? 토지 등의 수용 사용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여기에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공사입니다. 공사. 토로부지 안쪽이죠. 맞아요? 여기는 토로부지 밖쪽이죠. 자, 공사에 필요한 토지가 안쪽입니까? 밖쪽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안쪽이 도로공사에 필요해요? 밖쪽이 필요해요? 그러면 와, 왜 물어볼까? 이런 의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안쪽이 필요해? 밖쪽이 필요? 안쪽이. 안쪽은 어쩐 안쪽은 도로공사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 밖쪽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 이렇게 안쪽은 사업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뭐가 되든 토지가 되든 건축물이 되든 나무가 되든 무슨 권리가 되든 한마디로 움직이는 사람 빼고는 토지든 물건이든 나무든 권리든 필요하면 전부 다 뭐 할 수 있냐? 수용,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을 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안쪽 토지는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어찌해야 된다? 수용, 사용할 수가 있다. 밖쪽 토지는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 안 필요하니까 수용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 땅은 물론 이게 안쪽이 밖쪽이요? 바깥쪽이죠.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이건 필요한 건 아니죠. 분명히 밖쪽이니까. 밖쪽이니까 필요하지 않는데 특히 필요하면 이 말 쓰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접지입니다. 인접지. 인접한 토지는 특히 필요하면 뭔 안 되지만 뺏어올 수는 없어요. 수용은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올 수 없지만 잠시 쓰라라고 일시 사용 허가는 해줄 수가 있어요. 일시 뭐는 안 되지만 수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사용은 된다. 필요한 토지는 어쩐다고요? 안쪽은 필요하니까 뭐가 된다? 수용 사용이 된다. 밖쪽은 필요하니까 안 필요하니까 수용 사용이 안 되는데 특히 필요한 붙어있는 땅 중에서 특히 필요하다면 일시 사용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토지를 지금 도로 설치하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공익사업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취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취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 하고? 협의 매수하고 파세요, 파세요, 타세요.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팔면 그것들은 어찌해야 돼요? 강제 수용이라 돼요. 강제 수용. 수용할 때 쓰는 법이 뭡니까? 수용할 때 쓰는 법이 토지수용법. 잘 들어요. 토지수용법. 협의 매수할 때 쓰는 법이 뭐냐 그러면 저런 땅은 공공용지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용지죠.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이 있었어요. 두 개의 법이 있었어요. 두 개의 법이. 공익사업 하려고 토지를 취득하는데 취득 절차는 두 가지다. 협의 매수할 거냐, 강제 수용할 거냐.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다? 토지수용법이다.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다?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이 두 개 있었는데 지금 와서 뭐라 하냐? 그래봤자 이것은 무슨 사업 한다고? 공익사업 한다고. 무슨 사업 한다고? 공익사업 한다고. 무엇을? 토지만 그래요. 토지만 그래요. 토지, 건물, 물건 관리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많이 맡겠어요? 등이 맡겠어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어쩐다고요? 취득. 협의 매수도 있고 강제수도 있고. 토지 등의 취득. 취득할 때는 그냥 해야 돼요? 돈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뭐 합시다? 보상합시다. 그래가지고 법 명칭을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공익사업을 읽어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 명칭을 자세히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법 명칭을 보고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사업 한다고? 공익사업 한다고 뭐를 토지 등을 뭐하고 취득하고 뭐한다? 보상한다. 거기에 대한 절차를 정한 법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 좋은데 저는 써야 되죠. 이거 칠판에다가 써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썼어요. 언제. 그래서 국가는 예를 들면 국가는 국토부는 자기도 만들어 놓고 너무 길다 해가지고 국토부는 뭐라 그래요? 토지보상법. 국토부에서는 뭐라 쓴답니까? 토지보상법. 신문에 나올 때는 뭐라 나와요? 토지보상법. 일반 기자들은 국토부 쓰는 거 따라서 쓰니까. 처음 문제가 토지보상법 이러고 나오면 저도 토지보상법 그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 문제는 토지보상법 그러고 안 나와요. 뭐라 나오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러고 나오지.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그런다고 수업시간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가에서는 줄이는 선생만 틀려요. 저는 뭐라 씁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공, 토지 등의 취득 및 법률에서 법 해가지고 대부분 강의하는 선생들은 그냥 줄여가지고 공치법 이렇게 줄입니다. 토지보상법 이러고 줄여둔 게 원안이지만 시험 문제는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우리끼리 따라 줄여가지고 공치법 그래요. 공치법.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용사용에 대한 수용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한 법이 수용사용에 대한 절차 정한 법이 무슨 사업이냐? 무슨 법이다? 공치법이다. 제가 앞에서 공치법 이라고 쓰면 여러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그럼 이제 공치법에 의해서 수용하는데 한 가지 알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슨 법일까요?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법. 건축법에서 그냥 건축할까요? 허가받고 건축할까요? 허가받고. 그런 허가를 보고 무슨 허가라고 해요? 건축허가. 예. 안 배워도 상식. 우리나라에서 수용한다 그러면 무슨 법이 있겠어요? 옛날에는 수용법. 옛날에는 수용법. 옛날에는 뭐라고요? 수용법이다. 뭐 받아라? 수용허가 받아라.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수용법이란 말 대신에 이제 똑바로 씁시다. 일반인들이 이러고 써도 우리는 수용법 그 말 대신에 뭐라 쓴다? 우리는 공치법이라고 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의 법률.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뭐 받아라? 수용허가 받아. 수용허가. 수용허가를 쓸 때는 뭐라 쓰냐? 수용허가 이러고 쓰면 좋겠지만 쓸 때는 뭐라 쓰냐?
사업 인정받으라. 사업 인정.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사업 인정받, 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 사업 인정. 그냥 수용허가 그러지. 왜 또 사업 인정해서 못 알아먹게 만드냐. 아까 사업계획서를 뭐라고? 실시계. 아니, 그냥 사업계획서 그러고 쓰면 얼마 좋겠어요. 사업계획서 승낙. 이러고 쓰면 얼마 줘요. 근데 뭐라 쓴다고요? 실시계획의 인가. 제가 나가서 법 다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국가가 저러고 쓸 테니까 국민들은 그 내용 알고 어쩌라고요? 따르라고. 그게 뭐라고요? 공법이라고, 공법. 절대 평등관계가 아니라고. 위에서 명령할 때니까 알고 따르라. 알고 따르라. 그래서 수용어를 뭐라 쓴다? 사업인정. 사업인정 이러고 써놓으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인정을 누구한테 받냐 그러면 사업인정했다. 수용허가했다고 고시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받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뭘 받아야 된다? 수용허가를 별도 받아야 된다. 근데 수용허가를 받으라 그러면 얼른 이해하기 좋은데 사업 인정 받으라 국민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장관 만나러 왔어요. 우리 서승원 장관 만나가지고 장관님 좀 봅시다. 그러니까 어쩐 일이요? 이러는 거예요. 어쩐 일이요?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장관님 왜 이걸 갖다 사업 인정이라 합니까? 수용허가를 하면 국민도 좋고 편하잖아요. 국민들이 공부하는 알을 먹을 텐데 왜 이 이야기 이렇게 사업 인정을 합니까? 이러고 제가 질문했더니 장관이 답변을 않고 저보고 자기가 먼저 질문할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자기가 알려주겠대. 왜 그랬는가? 해보세요. 그러니까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교수는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인 줄 아는가? 이런 거 물어본 거야. 우리나라 수용할 때 그 절차를 정하는 법이 무슨 법이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무슨 법이라고. 공취법 그럼 이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무슨 법이라고? 공익사업일량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생에 관한 법률이라고.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이 사람이 뭘 하냐?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할 수 있어요. 공익사업일 때만.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오직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으라. 인정. 이런 뜻이에요. 이 사업이 사업 인정 이것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요. 본인 생각에 공익사업이라고 막 해버리면 너나 없이 다 같이 수용하겠네? 내가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라고 인정을 해줄 때 그때만 수용권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인정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지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 했지. 아 그러면 처음부터 뭐라고 하지? 이러고 하지. 공익사업 인정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러고 딱 반박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라니까 내 마음. 그게 뭐라니까? 공법이라니까 공법.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러고 쓰기로 했으면 국민인 저는 어쩌지? 알고 따라서 써야지. 왜 네가 국가를 이기려고 하냐니. 이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인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사업인정은 쉽게 말해서 수용허가입니다. 수용허가. 공익사업이란 뭘 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왜?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권을 주니까. 그래서 이 단어 모르면 안 돼. 이 단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니까. 사업인정이 무슨 뜻이라고요? 공익사업이라는 인정. 즉 수용허가입니다. 수용. 그리고 공익사업이다 인정하고 고시 딱 해야 이래야만 뭘 얻었어요? 수용권을 얻는다 이런 얘기. 제가 중개사 15회 때가 진짜 재수없는 사람들이 15회 때 시험 본 사람이요. 15회 어린이나 15회 시험 볼 때 노량진에서 수업을 딱 갔는데 노량진 가니까는 직원이 얘기합니다. 직원이. 노량진 가니까는 학원 직원이 교수님 거기 올라가게 되면 S대 2학년이 한 명 있어요. S대 2학년. S대 2학년이 한 명 있답니다. 그런 거요. 제가 이 S대면 어디겠어요? 한번 시립 때 생각 안 하겠죠? 응? 그러니까 하여튼 앞에가 섰잖아. S대 2학년 있는데 얘가 법학 전공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걔가 여기 왜 왔대? 걔는 신림동 뚝방에 있어야지 우리 학원에 왜 왔냐고. 걔 학원 잘못 온 거 아니냐? 아니 맞게 하세요. 왜 왔대요? 왜 왔대요? 엄마 때문에 왔어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연세가 돼가지고 중개업을 하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아빠도 같이 했으면 쓰겠는데 아빠가 버리면 엄마가 아들아 내가 너 이만큼 키웠고
너 이제 대학 2학년이고 너도 판단서 있고 내가 너를 더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자격증 있어야 한다. 아들아 엄마를 대신해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얘가 짧은 기간에 마친다고 얘가 우리 시험이 그때 10월 달에 시험 본다 그러면 얘가 5월 경쯤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명색에 고시 준비한 애가 물론 중개사도 고시 맞습니다. 이거 우리 뭐라 이거는 국민고시고 중개사는 국민고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같은 고시는 고시지만 얘가 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딱 가서 딱 봤더니 바로 눈에 띄는 거예요. 눈빛이 우리하고 틀려. 눈빛이 거짓말 아니고 눈빛이 아주 요즘은 렌즈 끼면 반짝반짝하죠. 그때 당시에 렌즈 없는 것 같은데 눈빛이 엄청 반짝반짝한 거예요. 딱 봤을 때 아 얘구나. 딱 물어봤어요. 엄마냐 아빠냐 물어봤더니 얘가 눈치채고 엄마인데 바로 이러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누구냐 네가 여기 올 리가 없는데 공부를 딱 하는데 얘가 딱 그러면 얘가 일단은 SD 2학년 머리는 좋겠죠. 그래가지고 오전 수업을 딱 듣고요. 오전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남들은 집에 가는데 저는 딱 이제 4층에서 강의하고 1층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절절절 따라가지고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무슨 질문인데 저 야간 수업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아요? 그럼 더 들어라. 근데 네 시간이 되겠냐 했더니 아 교수님 저는 지금 다른 거 공부 좀 중단하고 올인해야 되니까 엄마 해드려야 되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야간 수업을 또 듣는 거예요. 또 듣는데 1시간 딱 들으니까 얘가 또 절절 따라와가지고 질문인데 뭐가 질문인데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오전 수업 야간 수업 똑같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 그럼 학생이 다른데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학생이 틀리는데 야, 오전만 야간만 틀리니까 강의 내용이 똑같이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자 그럼 교수님 죄송한데 그냥 집에 갈래니까 왜 너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가서 차라리 내가 복습하는 게 더 효과일 것 같아. 그럼 그게 효율적이다. 가서 뭐해라? 복습해라. 그거 난 다음에 설명할 거 아니에요. 사업 인정이 뭐다? 수용허가다. 쪽팔리지만 어쩌라 좀 써라 처음에는 쪽팔릴 것 같지만 네 3주 지나면 생각 안 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좀 토 좀 달아놔야 돼요. 연필로 볼펜 하지 말고 실시계획 그럼 뭐라고? 사업계획서 그런 말 써놔야지. 인가 뭐라고? 승낙, 고시, 알린다. 그래야 처음에 보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그러면 아 사업계획서 승낙했다는 걸 알렸구나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읽으면서 이해를 하지. 근데 얘가 명색이 S대인데 쪽팔리게 왜 쓰겠어? 그래 못 쓰지. 근데 확실히 얘가 머리는 좋아요. 빨리 따르는 거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주 딱 지나니까 3주 지나면 이 말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개발법 시간에. 그 다음 주 가면 또 나와요. 4번 나오니까 3주 지나니까 사업인정 또 나와서 딱 물어보니까 사업인정이 뭐라고 했지? 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쉬는 시간에 얘가 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있잖아요. 글쩍글쩍하면서 왜 그랬더니 근데 그때 이거 뭐라고 했는데 제가 적으려다 안 들렸는데 좀 적으려다가 너무 뭐해서 안 적었는데 사업인정이 무슨 뜻이죠? 라고 와서 물어보는 거. 그러면 얘가 누구라니까? S대라니까. 몇 학년이라니까? 2학년. 그러면 얘 나이가 몇 살 됐겠습니까? 저는 어려 29이니까 버금 가는데 얘 몇 살 되겠어요? 한 22 되겠습니까? 이렇게 머리 좋은 애가 대한민국에 최고 머리 좋다는 애가 3주 지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연세가? 28이요? 저 정도면 괜찮아요. 그 뒤에 부르냐 그러면? 28이라는데 54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으로 처음에 이런 얘기 할 때는 사업 인정고시 그러면 살짝 써놔야 되는 거예요. 연필로 써놓고 이거 앞으로 몇 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워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지금 거기 프린트 보게 되면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서 밑에 실시기의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 본다. 사업 인정이 무슨 뜻인가는 이제 배웠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 인정이 뭐라고요? 수용 허가다. 수용 허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오직 공익사업이다. 근데 공익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 맞아 라고 누가? 국장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 그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한다? 사업인정. 사업인정. 그래야만 비로소 수용권을 얻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인정고시는 수용허가 했음을 알린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 그게 3번이, 봐봐, 3번이. 이 경우 실시기의 고시를 사업인정고시 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요. 자,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수용 사용할 수 있죠. 수용 사용하려면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무슨 법 가가지고 공치법 가가지고 뭐를 받아와라. 뭐를 받아야 돼요?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와라. 그래야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해놨는데 공치법 이렇게 해놨는데 국토계획법 뭘 하는가? 그럴 필요 없다. 뭐만 받으면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뭐 받은 걸 본다?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굳이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수용 사용에 관한 내용이요. 두 번째 타인토지 출입 뭐냐? 타인토지 출입은 자 여기서 지금 시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지금 안쪽은 확실히 뭐하니까 필요하니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바깥의 토지는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공사하다 보면 이 땅을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공사하다 보니까 남의 땅이지만 뭐 해야 되겠어요? 출입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없다. 애초부터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남의 땅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출입할 수 있는 허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권한을 안 주지만 사업 시행자는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공사가 필요하면 남의 땅에 들어다니면서 공사는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타인 토지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이요. 공사하다 공사와 관련된 서류는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든지 다 보는데 너는 공짜로 봐라. 관계 서류 무료로 할 수 있다. 네 번째 공시송들은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다 찾아가지고 소유자한테 서류 보내야 돼요.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인데 서류를 보내려면 이 주소가 어딘지 거소가 어딘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주소 거소가 불분명해요. 도대체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서울역 한번 가볼래요? 여름에 서울역 가게 되면 그냥 역 밖에서 타자는데 지금은 싸늘하죠? 지금 가게 되면 서울역 밑에 거기 지하도 있거든요. 지하도 있으면 이게 교각이 하나씩 교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떠받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이에 전부 다 한 명씩 들어있어요. 여기 가게 되면 요즘은 여기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서류를 보내려는데 주소 거소가 불분명.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보냈다 그러면 반송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서류를 안 보내면은 법이 정하는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만든 데다가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면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서류 들고 어디 오라고요? 법원에 하라. 법원에 가가지고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서류를 맡기면 공무원이 자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써서 뭐냐면 갑 잘 봐라. 현대가 너한테 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네 주소 거소가 불분명해가지고 너를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서류를 나한테 맡겨놔서 내가 보고하는 거 있으니까 너는 이거 보면 빨리 나한테 와서 이 서류를 찾아가라. 딱 붙여놓고 얼마 기다려? 2주를 기다리면 갑이 와서 보든가 말든가. 이 기간만 지나면 법에서 시행자는 갑에게 서류를 보낸 걸로 어쩌겠다? 인정하겠다. 이 제도를 쓰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쓰라 이런 얘기고 국공유지 처분 제한은 무슨 얘기인가? 국공유지. 자, 시행자는 여기 있는 토지를 전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만 공사하는 거예요. 근데 쫙에서 여기서 이만큼이 자 이만한 땅이 누구 땅이냐? 이만한 땅이 국가 땅입니다. 국유지입니다. 지자체나 공공단체 땅입니다. 그러면 공유지입니다. 국공유죠. 근데 자 그 중에서 일부 여기가 국공유지 일부 여기가 도지계 시설 부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무슨 부지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도로 부지 들어갔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땅 가지고 있다가 남한테 팔지 말고 공사는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무슨 부지를 팔아야지? 도로 부지 팔아야지. 어차피 시행자는 전부 다 사야 되잖아요. 이걸 다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이거 도로는 무슨 도로야? 누구한테? 갑한테 주택용지로 팔아먹겠다. 주택용지로 팔고 계약을 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는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뒀다. 시행자한테 그 용도로만 팔아야 되는 거야. 공짜로 주란 말 아니고 팔기는 팔되 다른 사람한테 팔면 시행자는 얘한테 또 사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국공유지는 임의로 팔 수가 없다. 국공유지가 이렇게 도시계 시설을 결정내면 이 부분은 뭐를 팔아야지? 도로용지로 팔아야지. 시행자한테 도로용지 팔아야지.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용도로 팔게 되면 팔았다 뭐 했다? 계약을 했다. 이 행위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 가게 되면 뭐도 있는가 그러면 공사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공사하는데 이게 몇 킬로입니까? 이게 200킬로입니다. 200킬로. 200킬로면 구간이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많이 길죠? 동시에 해야 됩니까? 2번, 3번 나눠서 해도 괜찮나? 이러고 물어봐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누어서 하세요.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있다.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시행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예가 중요하고 타인 토지 출입 예도 중요하고 얘들은 내용들이 꽤 돼요. 얘들은 앞으로 더 이상 설명 다 끝났어요. 관계서류 무료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송달이 가리면서 공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다 끝났으니까. 처음 보러 갈 때까지 설명 안 해요. 국공유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엔 다른 용도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처분하면 그 행위는 무효다. 이것도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 둘만 좀 더 깊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났습니다. 뭐 합시다? 준공검사 받읍시다. 준공검사가 뭡니까? 사업계획서 승낙해준 내용하고 분명히 자 이거 폭 몇 메타로 했어요? 폭? 도로폭 몇 메타요? 20m 하기로 했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가서 봤더니 도로 공사할 때 시행자 그만큼 돈 많이 받았겠죠? 공사 끝나고 가서 봤더니 12m 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 준공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승낙해준 내용하고 완료된 내용이 일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 보고 일치가 된다 그러면 제대로 잘했어요. 검사필증 주고 그게 뭡니까? 확인하는 절차. 그게 준공검사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로소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도로 만드는 절차,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 정비 계량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 공사까지 해본 거예요. 간략 하나만. 도로 공사하면서 단계별 지평계획이다 그런 말도 들어봤고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그런 말도 들어봤고 사업 인정 그런 용어도 몇 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죠?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들어야죠. 신도시 만듭시다. 뭐 해야 합시다? 재개발 재건축합시다. 이 내용을 국토계획법에다 담으려고 하니 법이 이따먹게 많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법이 체계가 안 쓴다 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빼서 법을 만들어줍시다. 그래서 만들어준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험범위 들어야 한다래요? 들어줘. 이것은 국토개발 끝난 다음에 정비사업만 따로 합시다. 그래서 만든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두 개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얘도 설명 안 하냐? 걔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특법에 별도 있으니까 설명 안 합니다. 얘는 설명 다 합니다. 얘는 설명 다 합니다. 설명 안 합니다. 왜 설명하냐? 수산자원관리법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설명 안 합니다. 도시공업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얘들은 시험 범위가 I니까 아예 설명 안 해주고 얘는 시험 범위니까 설명하고 단지 여기서 설명 않고 국토개혁법 끝난 다음에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요? 247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3시간 수업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구단위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지구단위 다음 주에 하고 숙제입니다. 숙제. 해오란 말은 안 해요. 근데 주말이잖아요. 주말 뭐 할 거예요? 주말이니까 집에 가게 되면 두 가지만 한번 좀 써보세요. 오늘 아이들 내일은 관계없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고 도시관리계 내용 5개 도시관리 내용 이거 한번 써보고 익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모르면 힘들어져요.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빨리 해본 뭐가 있어요? 도 그리고 관, 농, 자 처음에는 다 써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두 번째 쓸 때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 세 번째 쓸 때는 도, 관, 농, 자 자기 말하면 되니까. 처음에 쓸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쓰고 두 번째 쓸 때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세 번째 쓸 때는 주, 상, 공, 녹 이렇게 쓰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준주거 6개가 있다.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제녹지.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거를 몇 번 써서 빨리 익혀야 돼, 이것은.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지구단위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오늘 집에 가게 되면 이거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좀 익혀놓은 게 좋습니다. 다음 주 가게 되면 이제 지구단위부터 해가지고 국계법 마무리 싹 짓고 그렇게 법이 하나씩 끝납니다. 그 다음 주에 개발법하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